안녕하세요. 제27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글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과 글쓰기 장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6강 글쓰기 연습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서 글쓰기란 에세이 쓰기를 말하며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모든 자료들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지고 주제문에 연결되도록 쓰는 글입니다.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는 감성이 풍부하고 특별한 글의 구조가 필요 없는 종류의 글은 전 강의에서 소개한 저널쓰기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에 소개를 드렸죠. 글을 쓸 때 우리는 언어적 능력과 수사학적 능력을 동시에 이용합니다. 언어적 능력이란 자신의 생각을 문법적으로 틀림이 없고 그리고 적합한 단어와 표현을 선택하여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수사학적 능력은 생각하고 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구성해서 글로 옮기는 생각하는 능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들은 주로 장르에 따라 어떻게 수사학적 능력을 사용하고 이를 향상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을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수사학 혹은 레토릭을 알려면 제 강의 1편부터 20편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글, 에세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사학적 능력을 사용하는데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원칙들이죠. 이들은 주제문, 일관성, 응집성, 초점과 관점, 에세이 디자인, 표현의 정확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먼저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의 뜻은 아마 다들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분들은 참 드뭅니다.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주제문입니다. 에세이에서 사용한 모든 소재들은 다 이 주제문 영역에 속해 있고 주제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설명도 벌써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존의 글들을 살펴보면 주제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작가들이 주제문을 이해도 하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제문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제문을 써야 할까요? 주제문은 주제와 다릅니다. 주제는 단어나 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주제는 단순히 글을 쓰는데 방향만 제시할 뿐입니다. 반면에 주제문은 완전한 문장으로 한 가지 생각을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반면에 주제문은 완전한 문장으로 한 가지 생각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자가 읽었을 때 메시지의 뜻이 애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작가와 독자가 소통을 함에 있어 작가가 의도한 뜻이 독자가 읽으면 다른 어떤 해석도 필요함이 없이 의도한 그 뜻대로 독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거죠. 에세이에서 주제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도록 작성한다면 그 작가는 아직도 글을 쓸 줄 모른다거나 글을 애매하게 만들어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반드시 작가가 책임을 지고 독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달리 글은 작가와
독자 사이에 실시간으로 서로 볼 수 없는 사이의 특징이 있으므로 명확함과 정확함이 생명입니다. 쉽게 사랑이란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주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거의 무한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쓰는 이에 따라 사랑의 의미가 천차만별이죠. 지독한 사랑, 더러운 사랑, 숭고한 사랑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도 여전히 이는 주제로 분류됩니다. 이렇듯 단어나 구절은 하나의 명확한 생각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념만을 소개할 뿐입니다. 주제는 수많은 주제문을 내포하고 있죠. 주제문을 쓰려면 완전한 문장, 즉 주어와 동사 혹은 형용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다. 첫사랑은 꿈만 같다. 영희는 철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주제문에 가깝습니다. 영희와 철수의 첫사랑은 단지 가슴 아래였다 라고 쓰면 주제문에 더 가깝습니다. 좀 더 명확히 쓰자면 내가 글을 쓸 때 나는 영수와의 첫사랑은 무척이나 정치적이었음을 깨달았다라고 쓰고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왜냐고요? 독자들은 이 주제문을 읽고서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무엇을 배웠다는 것을 알고 왜 정치적인지, 어떻게 정치적인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는 스토리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해 자세히 보여주는 겁니다. 주제문은 이와 같이 작가가 쓰려고 하는 에세이의 주된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즉, 주제문은 작가의 메시지를 품고 있어야 하죠. 이 규칙은 모든 장르의 글, 에세이 글에 예외 없이 해당이 됩니다. 연구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려면 작가는 주제문에 해당되는 많은 소재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많은 소재들을 살펴보고 난 후에야 그 결과로 자신이 무엇에 관해 쓸 수 있다는 주제문을 도출할 수 있답니다. 주제문은 글 쓰는 전 과정 중 언제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글을 쓰면서 글의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경우가 어떻더라도 글 발표 전엔 주제문을 반드시 써서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스토리텔링 장르, 단편소설, 소설에선 보통 주제문이 없답니다. 하지만 작품을 쓰면서 주제문을 반드시 써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글 구성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문이 싫다면 작품 완성 후 제거하십시오. 그럼 주제문을 글 어느 곳에 놓을까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의 도입 부분, 서론이라 하죠. 글 끝 단계 결론에 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글 도입 단계에 쓰려면 본문이 시작하기 전 서론의 끝부분에 놓아주세요. 우리는 이를 연역적 방법이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귀납적 방법인데 글의 결론에 쓰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는 독자들이 어떤 방법을 선호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작가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일관성입니다. 에세이란 주제문에서 표현된 하나의 생각을 다루는 글입니다. 일관성이란 글에서 주제문에 관련되지 않는 어떤 소재들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재들은 하나의 생각,
즉 주제문에 엮여서 한 묶음이 되도록 작성돼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려면 쓰면서 절대 주제문을 잊지 않고 소재들을 어떻게 주제문에 엮을 수 있을까를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제문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글 쓰는 도중에 이를 잊고 생각이 이끄는 대로 소재들을 함부로 쓰면 일관성을 결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문이 나쁜 사랑은 인내력을 테스트한다라면 나쁜 사랑이 무엇인지 작가 입장에서 보여주고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만 한정해야 하며 나쁜 사랑이 얼마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지에 대한 소재만을 사용하여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쓴 글을 읽고 또다시 읽으면서 확인을 하며 아니면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으면서 소재들을 점검하며 주제문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우고 다시 쓰거나 고쳐서 반드시 주제문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소재들을 주제문과 함께 엮으려면 글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여 소재를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세이를 씀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은 글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응집성이란 쉽게 말해 글 도중에 벼랑간 딴소리가 튀어나오지 않게 문장을 쓰는 겁니다. 한 문장을 쓰고 다음 문장으로 연결시킬 때 앞문장과 다음 문장은 같은 의미를 다루며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문장들이 의미를 형성할 때 서로 연결되어 같은 뜻을 형성해야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특히 문단을 작성할 때는 이 응집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문장들이 응집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이루게 됩니다. 문단 중에서 다른 생각을 소개하려면 문단을 받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면 됩니다.